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기가 점점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했던 말인데, 이제는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하면 또 뭐라고 할까? 괜히 기분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을 줄이고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애써 웃어 넘기고 참고 넘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그냥 참고 산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자식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감정을 쏟아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부모의 자리를 다시 세워주는 말 한마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말이 통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72살 영식 씨가 명절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만든 갈비를 한 점 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갈비가 지난번이랑 맛이 틀린 것 같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틀린이 아니라 다른이에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식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또 헷갈렸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갈비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식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 앞에서 말 한마디 하기가 두려운 순간 말입니다. 문자 보낼 때마다 맞춤법 틀릴까봐 여러 번 확인하는 순간. 전화할 때마다 또 뭐라고 지적받을까봐 긴장되는 순간. 영식 씨는 그날 밤 50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맞춤법 시험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영식 씨를 불렀습니다. 김영식, 앞으로 나와라. 교탁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손 내밀어.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맞춤법을 틀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의 수치심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한테 똑같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가족들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랐던 노후일까요? 30년, 40년을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밥도 거르고 잠도 못 자고 힘든 일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영식 씨도 그랬습니다. 12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사판에서, 공장에서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들을 명문대학에 보냈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대기업에 다닙니다. 영식 씨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 그게 영식 씨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지적받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말을 듣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모 1200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자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 중 10명 중 9명이 참고 산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식 씨는 이제 아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는 하지만 통화는 짧게 끝냅니다. 손주가 보고 싶지만 아들한테 말하지 못합니다. 또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아들과 만나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만나기 전부터 불안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지적을 받을까?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틀리게 할까? 이게 영식 씨가 바랐던 노후였을까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신 분 계신가요? 아, 나도 그래. 우리 집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말입니다. 영식 씨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문자할 때 맞춤법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지적하지 않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으면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은 기꺼이 손주를 데리고 옵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편안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이 경청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식 씨는 딱 한 문장만 말했을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분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72살 영식 씨, 67살 혜자 씨, 69살 순자 씨. 이 세 분은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 갈등 전문가의 코칭과 함께 딱 세 가지만 실천했을 뿐인데 자녀들의 태도가 당장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무시하는 말, 예의 없는 말을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딱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태도가 당장 바뀔 것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72세 영식 씨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12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사판에서, 공장에서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25에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식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배우게 하겠다고. 내가 못 배운 한을 자식은 풀게 하겠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명문대학에 보냈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영식 씨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 그게 영식 씨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들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영식 씨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들, 오늘 바쁩니까? 아버지, 바쁩니까가 아니라 바쁩니까? 예요. 영식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그래. 아빠가 헷갈렸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꼭 틀렸다고 지적해야 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식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올 수 있니? 아들이 답장했습니다. 아버지, 있니가 아니라 있니예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맞춤법 좀 신경 쓰세요. 영식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현우한테 연락 안 해요? 현우가 나한테 맞춤법 틀렸다고 자꾸 지적해서 연락하게 안 되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틀린 건 맞잖아요. 아들이 알려주는 거지요. 영식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영식 씨 부부는 며칠 전부터 음식 장만을 해두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해주는 갈비를 좋아했는데요. 그렇게 명절에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영식 씨가 갈비를 한 점 먹어보고는 말했습니다. 오늘 갈비가 지난번이랑 맛이 틀린 것 같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틀린이 아니라 다른이에요.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민망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손주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식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또 헷갈렸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갈비 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점 더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오늘 좀 너무했죠?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 체면도 생각해야지요. 영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맞춤법 시험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영식 씨를 불렀습니다. 김영식, 앞으로 나와라. 교탁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손 내밀어.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맞춤법을 틀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의 수치심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한테 똑같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영식 씨는 신경 써서 새로 산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영식 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옷이 맨날 그것밖에 없으세요? 영식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새 옷인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게 편해서.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나가실 때 좀 더 신경 쓰세요. 제가 옷 좀 사드려요? 영식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영식 씨가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텔레비전 소리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영식 씨가 밥을 먹는데 조금 흘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이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흘리고 드세요? 영식 씨는 더 이상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영식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왜 아버지를 무시하겠어요?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요. 영식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식 씨는 아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는 했지만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는 맞춤법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틀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과 만나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지적을 받을까?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틀리게 할까? 이게 영식 씨가 바랐던 노후였을까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아들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애썼습니다. 대학 보내려고 빚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영식 씨, 잘못 없습니다. 맞춤법을 틀리는 게 큰 문제일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도 잘못 없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일하느라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자식 먹이려고, 입히려고, 가르치려고. 그런데 그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즉시 짧게 표현하십시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말하기. 그 자리에서 그때 바로 말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하면 자녀는 기억도 못합니다. 그때의 감정도 잊어버립니다. 둘째, 한 문장으로 그런 말 듣기 불편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셋째, 변명하지 않기. 아빠가 배우질 못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투는 아빠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길게 말하면 자녀는 잔소리로 듣습니다. 변명하면 자녀는 더 무시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직접 말하면 자녀도 멈칫합니다. 영식 씨가 이 코칭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영식 씨가 답장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고기 사둘게. 잠시 후 아들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둘게가 아니라 사둘게예요. 영식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미안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식 씨가 답장했습니다. 그런 말 듣기 불편해. 아들한테 물음표만 왔습니다. 영식 씨가 다시 답장했습니다. 아빠도 기분이라는 게 있어. 그 후로 아들한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식 씨도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씨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아들이 화났을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식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너무했어요. 영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자 보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맨날 지적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기분은 생각 안 하고 정말 죄송해요. 영식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저는 아버지가 제일 멋진 아버지예요. 영식 씨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날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들은 영식 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씨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식사를 하다가 영식 씨는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오늘은 좀 다르네. 며느리가 끓였나? 맞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웃으며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가족이 함께한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식 씨가 말했습니다. 응, 친구들이랑 바둑 두고 그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예전 같으면 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바둑만 두지 마시고 운동 좀 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통화를 끝내기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많이 버릇없었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괜히 아버지한테 푼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영식 씨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조심하면 돼. 전화를 끊고 영식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카톡 보낼 때 행복합니다. 맞춤법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지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참는 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영식 씨는 이 말, 딱 한 문장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말 듣기 불편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7세 혜자 씨의 이야기인데요. 혜자 씨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20살에 시장 한 귀퉁이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떼어다가 손님들한테 팔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혜자 씨는 딸한테 미안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 행사에 가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매일 저녁 밥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손주도 낳았습니다. 혜자 씨는 1년 전에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니 적적했습니다. 딸이랑 자주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혜자 씨는 핸드폰은 쓸 줄 압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왔습니다. 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연아, 마트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엄마, 이제 무겁게 마트 가서 사오지 마요. 쿠팡에서 주문하면 내일 바로 와요. 딸이 혜자 씨의 핸드폰에 쿠팡 앱을 깔아줬습니다.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여기 누르고 여기 검색하고 여기서 결제하면 돼요. 쉽죠? 그런데 이거 너무 복잡한데? 아니에요. 쉬워요. 한두 번 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며칠 후였습니다. 혜자 씨가 장을 봐야 했습니다. 쿠팡으로 주문해 보려고 했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혜자 씨가 딸 정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정현아, 쿠팡에서 어떻게 주문하는 거였지?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알려줬는데 또 까먹었네. 미안해. 메모를 하시든가요? 매번 물어보시면 저도 곤란해요. 저도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자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트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자 씨가 친구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은행 어플 쓰는데 편하더라. 은행 안 가도 되고 집에서 바로 이체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건데? 아들이 알려줬어. 너도 딸한테 해달라고 해봐. 집에 돌아온 혜자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한테 또 부탁해야 하나? 지난번에 쿠팡 때문에 짜증내는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개모임에서 갯돈을 탄 혜자 씨는 손주한테 용돈을 조금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은행까지 가기는 멀고 경숙이 말처럼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자 씨는 용기를 내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정현아, 은행 앱에서 돈 보내는 거 좀 알려줄 수 있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요? 지난번에 쿠팡도 못 하시더니. 미안해. 내가 며칠 전에 갯돈을 탔는데 지아 용돈 좀 보내줄까 싶어서.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 용돈이요? 잠깐만요. 엄마, 제가 알려드릴게요.
딸이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여기에 금액 입력하시고,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잠깐, 너무 빨라. 다시 한 번만 알려줘. 딸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 파란 버튼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돼요. 어디? 파란 버튼이 여러 개인데. 아이고. 엄마 제일 큰 파란 버튼이요. 아, 이거 말하는구나. 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거기요. 그런데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이따가 엄마 집에 들려서 직접 알려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딸이 말했습니다. 네? 왜요? 잠깐 갈게요. 엄마가 매번 물어보면 안 되잖아. 너도 바쁜데 그냥 은행 가서 할게. 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야, 됐어. 너보다 은행 직원이 더 친절해.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한테 물어보는 게 죄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 배울까? 내가 나이 들어서 짐이 됐나? 경숙이는 아들한테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딸한테 물어보기가 무섭습니다. 짜증 들을까봐 무섭습니다. 혜자 씨는 혼자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손주 바꿔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한테 미안해서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엄마 하며 따랐습니다. 학교 끝나면 엄마한테 달려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이 엄마를 귀찮아합니다. 혜자 씨는 외로웠습니다. 혜자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익히는 것이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60대, 70대의 스마트폰 배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귀찮아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 말로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말로 싸우지 않기. 너는 완벽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둘째, 먼저 베풀지 않기. 반찬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녀가 달라고 하면 그때 이번엔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셋째, 부탁 들어주지 않기. 자녀가 무례하게 대했으면 다음 부탁은 거절하십시오. 왜 효과적일까요? 말로 하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면 자녀도 알아차립니다. 아, 진짜 화났구나. 부모도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혜자 씨는 이 코칭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집에 김치가 떨어졌어요. 혜자 씨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담아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안 되겠네. 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왜요? 어디 가세요? 엄마도 바빠. 무슨 일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주세요. 응,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자 씨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참았습니다. 실제로 혜자 씨는 친구를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딸의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딸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반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아가 할머니가 해준 장조림 먹고 싶대요. 혜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엄마도 바빠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바빠. 네, 알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서운해 보였습니다. 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반찬 먹고 싶다는데.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딸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혜자 씨도 앉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매번 짜증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죄송해요. 사실 엄마가 물어보시는 게 귀찮았어요. 근데 엄마가 연락 안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엄마한테 의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혜자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김치도 안 갖다 주시고 반찬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다 해야 하잖아요. 그제야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알겠어요. 엄마가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은행 앱이랑 쿠팡 앱도 제가 천천히 다시 알려드릴게요. 화내지 않고요. 몇 번이고 알려드릴 수 있어요. 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딸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은행 앱을 다시 알려줬습니다. 혜자 씨가 잊어버리면 또 알려줬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쿠팡 앱도 다시 알려줬습니다. 혜자 씨가 헷갈려하면 옆에서 같이 해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자 씨는 이제 은행 앱으로 이체할 줄 압니다. 서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손주 용돈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보냈습니다. 딸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손주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딸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혼자서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최고세요. 혜자 씨는 기뻤습니다. 혜자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딸한테 물어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딸도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식도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고요. 혜자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9세 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순자 씨는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딸이 학원 가고 싶다면 보냈습니다. 딸이 대학 가고 싶다면 보냈습니다. 딸은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도 곧 70이 됩니다.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부탁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도율이 좀 봐주세요. 순자 씨는 내일 허리 치료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해뒀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 내일 병원 가야 해서. 엄마, 저 진짜 급한데요. 중요한 회의 있어요. 병원은 다음에 가시면 안 돼요? 나도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서. 엄마, 하루만이요. 제발요. 저 이 회의 놓치면 진짜 큰일 나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딸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를 봤습니다. 도율이는 항상 다정하기만 한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온종일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순자 씨는 집을 치우느라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회의 잘 끝났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엄마는 갈게.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친구 미숙이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어. 엄마,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집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반찬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도율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엄마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는데 급해요. 장도 안 봐서 도율이 학교에서 오면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제발요. 순자 씨는 친구를 봤습니다. 미숙이가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미숙이한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먼저 가봐야겠어.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또 딸네 집에 가는 거야? 순자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반찬 좀 해달래. 너 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냐? 자기 집 반찬은 자기가 해야지. 그래도 바쁘다는데 어떡하겠어. 순자 씨는 헐레벌떡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5가지 만들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저녁 때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1달 후였습니다. 계모임이 있었습니다. 계모임에서 친구들이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1박 2일 여행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너무 기대됐습니다.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가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출발 3일 전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율이가 감기 걸렸어요. 어쩐다니 많이 아파? 열이 좀 있어요. 병원 데려가야 하는데 저는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엄마가 와서 좀 봐주세요. 내일 하루만요. 근데 나는 모레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엄마, 도율이가 아픈데 여행이 중요해요? 순자 씨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회사에 연차 내면 안 되니? 하루만 내면 되잖아. 여름에 연차 써서 발리 다녀왔잖아요. 그때 많이 써서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쓸 수는 있는 거잖아. 네가 하루 쉬어. 아니면 김서방이 쉬어도 되잖니?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손주가 아픈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계모임 단체 채팅방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친구들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또 딸 때문이야? 순자 씨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가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딸 집에서 손주를 봤습니다. 손주는 이미 많이 나아 있었습니다. 감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열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때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프레젠테이션 잘 끝났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강원도 어디쯤에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있을까요? 예쁜 풍경 보고 있을까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반찬 좀 해주세요. 도율이 입맛에 맞는 것만
몇 가지 해주세요. 순자 씨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딸은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강원도도 못 가나? 내 인생은 언제 사는 거지? 순자 씨는 서러웠습니다. 순자 씨, 잘못 없습니다. 평생 희생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제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30년, 40년을 자녀 위에 사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쉬고 싶으면 쉬세요. 그게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바꾸십시오.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나쁜 부모 아니다. 거절해도 나쁜 부모 아닙니다. 화내도 나쁜 부모 아닙니다. 거리둬도 나쁜 부모 아닙니다. 둘째, 거절해도 괜찮다. 자녀의 부탁을 안 들어줘도 됩니다. 내 일정이 우선입니다. 내 건강이 우선입니다. 셋째, 자녀가 섭섭해도 괜찮다. 자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녀도 어른입니다. 이해할 것입니다. 넷째, 희생이 사랑 아니다. 무조건적 희생은 자녀를 망칩니다.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사랑입니다. 당당한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안 바뀌면 다시 참게 됩니다. 죄책감이 들면 다시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은 자녀 인생의 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순자 씨는 이 코칭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산 얼굴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자. 일주일 후였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도율이 좀 봐주세요. 순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되겠다.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왜요? 어디 가세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응,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급한데요. 친구 만나는 거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안 돼. 엄마가 이러시면 저 어떡해요? 도율이를 어디에 맡겨요? 너도 방법을 찾아봐. 엄마만 방법이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왜 그러셨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난번에 강원도 여행 못 갔잖아. 도율이 봐주느라.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여행도 가고 싶고.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어. 듣고 있던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 그런데 너는 엄마는 언제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는 미리 물어봐. 엄마가 가능한지. 엄마도 일정이 있어. 네, 알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왜? 도율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근데 엄마 일정 있으시면 괜찮아요. 화요일? 잠깐만 있어봐. 순자 씨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화요일은 아무 일정이 없었습니다. 화요일은 괜찮아. 딸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제가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엄마, 제가 오늘 저녁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사드릴게요.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데 제가 언제 엄마랑 외식했나 싶어요. 순자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를 봤습니다. 점심때는 딸이 음식을 배달시켜 줬습니다. 저녁 때 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이게 뭐야? 감사해서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미팅 잘 끝났어요. 순자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걸요. 근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미리 물어볼게요. 엄마가 괜찮으실 때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반찬은 제가 할게요. 엄마가 가끔 해주시면 감사히 먹고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엄마,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세요. 이번엔 제가 방해 안 할게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후 개모임에서 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제주도였습니다. 2박 3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가. 우와, 진짜요? 잘 다녀오세요.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너는 괜찮겠어? 도율이 안 봐줘도 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즐기고 오세요.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여행 가방이에요. 제가 새로 샀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 고마워. 엄마, 제주도 가서 예쁜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순자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딸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보기 좋아요.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딸이 공항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많이 철없었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은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엄마 힘드시면 괜찮아요. 반찬도 자기가 합니다. 가끔 순자 씨가 해주면 정말 감사하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친구들이랑 자주 만납니다. 문화센터도 다닙니다.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이렇게 바쁜 줄 몰랐어. 보기 좋아요. 엄마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순자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딸의 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희생이 사랑이 아니었구나. 서로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영식 씨, 혜자 씨, 순자 씨. 이 세 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딱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즉시 한 문장으로 말하기.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즉시
짧게 표현하십시오. 그런 말 듣기 불편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녀가 무례한 말을 하는 그 순간 바로 말하십시오. 나중에 말하면 소용없습니다. 둘째, 행동으로 보여주기. 말로 싸우지 마십시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먼저 베풀지 마십시오. 자녀가 무례하게 대했으면 다음 부탁은 거절하십시오.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합니다. 자녀는 행동으로 깨닫습니다. 셋째, 마음의 허락. 나는 나쁜 부모 아닙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섭섭해도 괜찮습니다. 희생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첫째와 둘째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인생의 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는 자녀와 갈등이 있는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 자식이 연락을 끊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잃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자녀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합니다. 실제로 영식 씨, 혜자 씨, 순자 씨 모두 자녀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미 관계가 너무 나빠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릅니다. 영식 씨는 72세입니다. 혜자 씨는 67세입니다. 순자 씨는 69세입니다. 이분들도 바꿨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친구들은 다 자식한테 잘해주는데 나만 이러면 이상한 부모 아닌가요? 이상한 부모가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한가입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잘해주는 건가요? 그건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당당한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영식 씨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들과 문자할 때 맞춤법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지적하지 않습니다. 혜자 씨는 이제 즐겁습니다. 딸한테 물어보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딸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닙니다. 문화센터도 다닙니다. 자기 인생을 삽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당당합입니다. 더 이상 자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먼저 존중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십시오. 자녀가 무례한 말, 예의 없는 말을 하면 그런 말 듣기 불편해.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 실천했습니다라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서 실천해 보세요. 내 남은 노후를 위해서요. 내 인생의 하루가 귀합니다. 여러분은 30년, 40년을 자녀를 위해 사셨습니다.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자녀가 섭섭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는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여러분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영식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아들도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구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기 내어 말 한마디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오늘을 보내세요. 오늘 만나본 세 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친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가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와 지혜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